네, 안녕하세요. 투엔제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유니티의 실적 발표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우선 유니티 실적 들어가기 전에 네. 최근에 유니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음. 이 저도 매번 보고 있긴 한데 1년 동안 2배 올랐더라고요. 오. 근데 워낙에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체감은 잘 안 되시겠지만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번 실적 발표 전에 요 구간 있죠. 급등한 구간이. 네, 급등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그 이유가 레포트가 하나 나왔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건데 유니티 광고를 사용하는 평가가 굉장히 개선됐다. 이게 이제 벡터인 거겠죠? 유니티 에즈.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모건 스탠리는 유니티 에즈가 설치 및 구매를 15에서 2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니티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뭐 런타임 요금 바꾸겠다 뭐부터 해가지고 그 훨씬 전에는 이제 애플의 그 광고 정책 변화부터 이제 맞았던 것 같은데 한 3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쭉 주가가 나락을 가고 이제 CEO 뭐 임원진 다 교체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살아나려면 AI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만든 게 벡터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유니티의 그 향후 방향성을 체인지 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촉매제. 맞습니다. 촉매제고 이게 저번 분기에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었죠. 이게 좀 걸린다. 원래는 25년 2분기 말에나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저번 분기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는 벡터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벡터가 어떤 내용을 갖고 나오는지가 사실상 유니티 실적의 전부다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실적을 보면은 이번 분기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렇네요. 네,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 못 드린 게 실적 발표 당일날 8% 올랐거든요. 8% 상승. 네, 8% 상승을 했는데 보통 이제 실적 발표하면은 숫자부터 먼저 그렇죠. 공시가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8% 상승을 했다가 뒤에 이제 Q&A까지 하고 다 빠졌습니다. 0%? 네, 거의 강보합이었던 거 살짝 마이너스로 이제 전환이 됐던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 숫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8% 오르게 해줬던 가이던스가 415에서 425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 분기는 441밀리언 정도로 가이던스 상단을 크게 좀 이겼죠. 그리고 에비타 같은 경우도 가이던스가 70에서 75밀리언이었는데 90밀리언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 자체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이제 154밀리언, 그로우 솔루션이 287밀리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는 굉장히 뭐 플랫한 느낌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뭐 전략, 비전략 이렇게 나누면서 옛날에 레거시가 남아요. 네, 저는 이게 너무 헷갈리죠. 헷갈리고 좀 별로 안 좋거든요. 이런 게 어쨌든 비전략을 제외하면 YOY 16%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면 비전략을 아예 그냥 단계부로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찌됐든 지금 이게 거의 1년째 녹아들고 있는데 언제 빠지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비전략 제외에서는 YOY 16% 크리에이트 솔루션이 굉장히 올랐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보고 중국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에이트가 지금 중국에 좀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데 중국이 좀 뭐가 내용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로우 솔루션이 이제 여기에 이제 벡터, 뭐 크리에이트 솔루션도 벡터가 관여를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벡터가 녹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은데 유니티 AD 네트워크스, 광고 네트워크죠. 이게 이제 벡터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니티 그 광고 쪽은 QOQ로 15% 성장했다.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이게 벡터 때문이고 이미 지금 그로우 솔루션 매출 49%가 이제 이 광고 쪽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QOQ 15% 성장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광고 제품들은 매출이 감소를 해가지고 YOY로는 조금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 중에서는 인더스트리얼 부문이 10개 분기 연속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것도 더디지만 생각보단 더디지만 그냥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잘 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QOQ 10개 분기면 사실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막 QOQ로 막 40% 60%씩 성장하던 사업부니까 워낙에 이제 절대값도 작고 했으니까 어쨌든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다. 나쁜 거 없어 보이는데요? 나쁜 거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440에서 450밀리언. 지금 몇 분기째 QOQ로 플랫한 가이던스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분기가 440이었으니까 성장을 한다. 뭐 더디지만 어쨌든 성장을 한다 이런 느낌이고
그로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가 이제 YOY 마이너스 4%였는데 이제 미드에서 싱글 디짓이 올라간다. 사실 이게 두 개가 바뀌었으면은 강보합권이 아니라 마이너스 20% 갔을 겁니다. 예. 왜냐면 여기에 이제 벡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벡터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3분기에 이제 이번 분기에 사실 벡터가 그렇게 크게 관여를 못해요. 3분기가 이제 온전히 반영되는 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가이던스가 마이너스였다 이러면은 마이너스 20% 30% 빠졌을 건데, 다행히 한 자릿수 중반에서 후반 뭐 이 정도의 가이던스를 줬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솔루션은 오히려 조금 빠진다. QOQ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까지도 뭐 조금 실망. 조금 예, 아쉽. 예, 아까 8%였으면 이제 여기서는 한 3% 정도로 이제 조금 빠지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코멘트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우 솔루션에서는 벡터 중심 성과가 2분기 연속 성장을 견인했다. 예. 그래서 3분기에서도 벡터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줬던 거는 지금 이 전사가 특히 그로우 솔루션에 있는 인원들이 모두 다 벡터에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제품들은 신경을 잘 안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제품에서 빠질 걸 미리 예상을 했다. 근데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다르다. 그랬던 거죠. 예, 3분기부터는 일단 그 비벡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벡터 외에 이제 광고 부문은 실적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벡터의 AI 역량이 이제 그 비벡터 쪽으로도 확대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유니티 광고 네트워크 중에 유니티 광고 네트워크가 그로우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벡터가 성장하면서 비율이 올라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AD 네트워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비율이 올라갈수록 전사 매출도 조금 더 가속화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지난 분기에 좀 굉장히 시장을 환호하게 했던 벡터가 신규 사용자의 양과 질 모두 15에서 20% 증가를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이 분기에도 지속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네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숫자를 안 줘요. 계속 지속 중이고, 지금 벡터의 이 회사 전사 그 생사가 달려 있는데 이걸 숫자를 안 주고 그냥 계속 성장 중이다. 여기서 이미 다 빠졌을 것 같거든요. 저는 또 얘네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그냥 뺐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되게 별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솔루션, 이번 분기에도 두 자릿수 구독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멘트만 보면 굉장히 고성장할 것 같은데, 뭐 비전략적 그 뭐냐 비전략 사업 때문에 이 크리에이트 전체에서는 계속해서 뭐 플랫한 느낌으로 가니까 이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예.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멘트인데, 유니티 6 신제품이거든요. 유니티 6가 현재 660만 건의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해서 QOQ로 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6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전환이 된 거죠. 그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에서도 유니티 6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니티 6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도입이 됐다라는 거는 크리에이트 솔루션도 그냥 꾸준히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성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 업데이트를 조금 드리면 이번 분기에 텐센트랑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이게 뭐지 했더니 모노폴리 그 브루마블이더라고요. 브루마블 만든 애들이랑 단연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 회사랑 얘네 이 회사가 게임을 개발하고 만드는데, 유니티가 계속해서 이제 뭐 엔진도 설계하고 뭐 이렇게 광고 이런 것들도 도와주고 이런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유니티 거 써서 만든다는 거죠. 맞아요. 유니티 거 써서 만드는 거고, 얘네 그 뭐냐 수익 창출할 때도 유니티가 뭐 광고 분석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은 거겠죠. 그리고 플랫폼에서는 닌텐도랑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닌텐도 그 닌텐도 게임들이 다 유니티로 많이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7월에 중국에서 그 최대 게임 그 글로벌 탑3 행사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중국 게임 산업이 QOQ로 14% 증가했다라고
그 나왔어요 데이터가. 그래가지고 텐센트랑 알리바바 이런 애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다음 분기 유니티도 기대할 만하다. 네, 중국에서 조금 게임이 한창 코로나 때 이제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지지부진했었는데 다시 좀 반등하는 느낌이 다른 기업도 실적 발표에서 저는 체크를 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서 오히려 이 부분 쭉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긍정적인 코멘트는 그 벡터가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가 상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풀리면 상향으로 간다. 예, 잘 풀리면 상향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코멘트고 Q&A가 사실 별거 없었어요. 뭐 그렇게 얘네가 항상 그렇지만 뭐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요. 뭐 데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보면은 뭐 그나마 좀 중요한 거 4개만 가져왔는데 일단 벡터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개선될 거냐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엔 얘네도 LLM이기 때문에 얘네도 AI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습함에 따라서 계속 발전할 거고 이 벡터가 지금은 AD 네트워크스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이게 크리에이트에도 들어가고 뭐 비벡터 쪽으로도 확장이 되면서 점점 더 스노우볼이 굴러간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년간 이 AI의 우리 성장을 잘 봐줘라. 이게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가이던스 얘기 나오죠. 그 그로우 솔루션이 미드 정도였잖아요. 네,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벡터 니네 얘기한 거랑 약간 좀 다르지 않냐. 성장 둔화되고 있다는 뜻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로우 전체가 이제 벡터가 아니고 그로우의 지금 50%가 벡터이기 때문에 한 자릿수 중반 예를 들어 5% 가이던스를 줬으면은 벡터는 10% 성장한다라는 뜻이다. 예, 나머지는 지금 안정적으로 됐다라는 거니까 사실 플랫하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제 가이던스 중반을 줬으면은 벡터 쪽에서는 10% 성장한다라고 보면 된다. 예, 그러나 매분기마다 이 수치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 이게 참 뭐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어쨌든 벡터가 핵심이면 벡터 사업을 따로 분리해서 숫자를 이렇게 발표하고 하지 못할 망정. 예. 어쨌든 이번 분기가 사실 얘네도 알고 있어요. 벡터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만 벡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용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분기에 중국이 조금 다음 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중국이 또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가지고 중국 내용 가지고 왔고요. 중국 얘네는 뭐 중국이 안 좋을 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해왔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부분 크리에이트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데 크리에이트뿐만 아니라 그로우 솔루션도 점점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두에서 광범위한 성장을 목격 중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벡터 그리고 중국 이 두 가지의 성장 축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까지 저번 분기는 벡터 굉장히 지금 개쩐다 얘네 기대해 볼 만하다 했는데 이번 분기 약간 긴가민가 중국은 이번 분기에 좋은 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뭐 딱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유니티 광고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니티 자체 성장이냐 아니면은 그 아이언소스 너네 인수했는데 이거에 대한 잠식 성장이냐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언소스에 대해서 잠식 효과는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지고 온 겁니다. 얘네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광고 시장은 파이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100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어떤 애들이 30을 차지하다가 50을 차지하면 70을 차지하던 애가 50으로 뺏기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뺏고 뺏는 게 아니다. 뺏고 뺏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광고 시장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A 업체한테 광고를 주고 B 업체한테 광고를 줬는데 B 업체도 잘하고 A 업체도 잘하면은 광고주는 결국엔 이 둘 다 줘가지고 성장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가 더 커진다. 파이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뭐 다른 곳에서 들어오겠죠. 뭐 예를 들어 광고라는 건 결국에는 마케팅 비용인 건데 마케팅에 대한 효과가 증가가 되면은 마케팅 비용을 고정적으로 두고 여기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끌고 와요 돈을. 그래서 마케팅비 자체가 올라가가지고 모두 다 윈윈하는 구조인 거지.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시장 파이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효과다라는 거죠. 얼마나 광고주들한테 가치를 제공하냐. 이거는
또 굉장히 메이크센스한 내용이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 광고를 맡기면 맡길수록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투자할 만한. 당연히 마케팅 비용 자체를 증가시키겠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AI가 얼마나 타겟 광고를 잘하는지 이게 포인트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좀 의견을 드리면은 뭐 제 톤에서 좀 느끼셨겠지만 확실히 좀 변화가 보이긴 합니다. 벡터 자체가 일단 첫 번째 벡터 자체가 아직 안 좋은 내용 자체는 전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모건 스탠리에서도 말했듯이 벡터도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자꾸 안 줘, 숫자를 자꾸 안 줘가지고 이게 아직은 좀 긴가민가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니티 6 전환도 굉장히 잘 됐다. 예,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벡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5월에 런칭을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7월 달부터 이제 벡터가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시작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분기보다 점점 3분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미 지금 완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의 양과 질이 올라갔다, 개선이 됐다라고 하니까 벡터가 이제 데이터들을 더 학습하면 학습할수록 이게 얼마나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근데 어찌됐든 그걸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숫자로 좀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아직 그런 게 되게 두루뭉술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되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이번 실적 자체는 방향성 오케이, 방향성은 알겠고 뭐 딱히 나쁜 내용이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환호할 만한 내용도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주주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자면 엔치님은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맞아요. 네, 믿음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네 뭐 누가 유니티에 지금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지금 200불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리면 믿음이 생겨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어찌됐든 뭐 근데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방향성은 좋다. 네, 그래서 증명만 하면 된다. 증명만 하면 되는데 숫자로. 그 뭐 여기저기 다른 데이터들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속 시원하진 않다. 속 시원하지 않다라는 내용이고 제가 아직 그 막 트레이드 데스크 TTD 같은 애들 실적은 안 보거든요. 얘는 지금 마이너스 40% 됐고 스냅도 실적 발표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게 살아남은 게 이 광고 쪽에서 이제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피어 그룹에서 살아남은 게 메타 그리고 앱러빈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과연 승자 독식으로 가느냐 이게 또 매크로적으로 보면은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 이 둘 외로 갈리느냐. 광고주가 얘네한테 줘버리면 되는데 그리고 광고라는 것 자체가 이런 AI로 이제 타겟 광고를 해주는 건 결국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캐펙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한번 있겠죠. 깔아놓으면 예. 고정비가 됐죠. 맞아요. 예, 물론 있긴 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네. 원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100개 만들 수 있고 얘네가 50개 만들 수 있어. 근데 수요가 300개야. 그럼 남은 150개는 이쪽으로 분산이 되겠죠. 네. 근데 광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300개를 다 충족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막 광고 산업을 깊게 공부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의외로 굉장히 좀 의외로가 아니죠. 이 부분이 굉장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니티가 한 말이 우리는 우리 가치를 높여야 된다. 맞아요. 파이 싸움이 아니다. 맞아요.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죠, 정확히. 근데 파이 싸움 같다는 거죠. 아 근데 파이 싸움 같다. 근데 그 유니티 말을 들어봤을 때는 끄덕이게 됐는데 네. 또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 막 TTD 40% 빠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파이 싸움이 아닌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사실 저도 광고 시장을 잘 모르지만 유니티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게 어쨌든 게임 엔진이란 걸 갖고 있고 그걸 배포하는 맞아요. 기업이잖아요. 그게 큰 강점이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앵커를 시킬 수 있는 건 사실 저는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메타나 앱러빈이나 결국에는 남의 바닥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기술을 써봐 이거인 거고. 그쵸. 물론 게임에서도 우리 기술을 써봐 할 수 있는데 게임 제작 엔진사가 우리 걸 통해서 하면은 광고까지 같이 해줄게는 사실 되게 그 약간 PT 받는데 네, 필라테스도 한번 해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데이터들을 다 네.
갖고 있으니까. 데이터도 있고 고객에 대한 접근 권한이나 훨씬 더 쉽게 액세스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 엔진만 통해서 게임 만든 거고 그거 배포시켜주면서 광고까지 넣어주는. 근데 반대로 엠러빈이 일반적인 이커머스 시장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엠러빈은 유니티가 그래서 좀 독특하긴 한데 그쵸. 결국에는 네. 메타나 엠러빈을 쓰지 않아도 그 게임 안에 있는 인게임 안에 있는 광고의 타겟률이 훨씬 더 좋아진다거나 효과가 좋아지는 거에 증명만 되면 다시 말해 파이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가치 싸움이 되면 그거는 주주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유니티도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엔진의 힘, 몇억 명의 그 유저와 그쵸. 개발자들의 그 파트너십, 저저번 실적 발표에서도 얘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죠. 예, 그 부분이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템베거가 뭡니까? 아무튼 뭐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딱히 그런 건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막 얘네 안 좋다 팔아야 된다라는 그것도 아니다. 것도 안 좋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애매한 결론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약간 저 옆에 조진세 배우님 맞아요. 살래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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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살래말래. 애매하긴 해. 네, 애매하긴 약간 이렇게 딱 끝난 것 같은데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뭐 오케이가 됐다. 네. 그래서 다음 분기에 벡터 데이터가 확인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전 벡터가 갑자기 막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뭐 지금 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그냥 편하게 갖고 있으시다가 다음 분기에 또 데이터를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사실 같은 의견이고 네네. 다음 분기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3개월 맞아요. 뒤면 나오니까 뭐 당장 팔아라 이런 게 아닌 걸로도 만족스러운 실적이었다. 1년 전에 비해서 맞아요. 굉장히 천사가 됐다. 그건 뭐 실적 발표 때마다 뭐가 하나씩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런 실적 발표였고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유니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